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순간 김미자의 귀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2년 전 아들 민수가 사업 준비 때문에 잠깐만 집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미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족이기에 그게 무슨 소리니? 잠깐 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썼어요. 벽지, 마루, 주방, 화장실까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 아니에요? 미자의 40년 인생이 창고에 처박혔다. 하지만 미자도 가만히 처박힌 채 남은 인생을 빼앗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주인공 김미자가 부산에 들렀다가 서울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7세 김미자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움켜쥐었다. 부산 친척집에서 사온 어묵이 아직 따뜻했다. 민수가 좋아하던 맛이었다. 3박 4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집이 그리웠다. 40년을 청소부로 살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은평구의 그 집.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마당에는 직접 심은 목련나무가 있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비밀번호, 생일 4자리. 그런데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다. 미자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다. 또다시 오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고장일까?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 문이 열렸다. 며느리 박지은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무언가 달랐다. 미자는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부산 어묵 사왔어. 민수 좋아하잖아. 아, 네. 들어오세요. 지은은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미자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현관부터 이상했다. 신발장이 바뀌어 있었다. 흰색 모던 스타일. 예전의 낡은 나무 신발장은 어디로 간 걸까? 거실로 들어서자 미자의 발이 멈췄다. 소파가 달랐다. 벽지도 커튼도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은 사라졌고 대신 추상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게 무슨?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태연하게 주방으로 걸어가며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은아, 집이 왜 이러니? 내 사진들은? 소파는? 지은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순간 미자의 귀가 윙하고 울렸다. 우리 집? 무슨 소리인가? 미자는 40년을 허리 아픈 몸으로 건물을 닦으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2년 전 아들 민수가 사업 준비 때문에 잠깐만 집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미자는 흔쾌히 허락했다.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 살라고 했잖아. 이 집은 내가. 명의는 아직 어머니 거 맞죠?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여유로운 몸짓이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썼어요. 벽지, 마루, 주방, 화장실까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 아니에요? 민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자는 입술을 떨었다. 리모델링? 누가 허락했나?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았나? 민수 어딨어? 회사 갔어요. 요즘 바쁘거든요.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미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직접 찍어서 액자에 넣었던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결혼 사진, 동생과 함께 갔던 설악산 사진,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엔 아무 의미 없는 풍경화와 기하학 무늬가 걸려 있었다. 내 사진들은 어디 갔어? 오래됐잖아요. 낡고 촌스러워서 창고에 넣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창고. 미자의 40년 인생이 창고에 처박혔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식사는 밖에서 하시고 오세요.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약속 있어서요. 밖에서 먹으라니. 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집 주인이 누군데? 하지만 지은의 표정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처럼. 미자는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방으로 향했다. 자신의 방, 그 작은 안방. 문을 열자 그나마 그곳만은 그대로였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창가에 놓인 화분. 미자는 침대에 털썩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민수는 착한 아이였다. 어릴 적엔 엄마 손 꼭 잡고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도 매달 용돈을 보내왔다. 결혼 후 조금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 그런 민수가 이럴 리 없다고 미자는 믿고 싶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다. 미자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엄마 왔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도어락도 바꾸고 집도 이렇게 바꿔놓고.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린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당분간 독립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미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피곤함과 회피가 가득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냥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어머니 방도 그대로 두었잖아요. 모신다는 말. 그 말 속엔 동등함이 없었다.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 어조가 미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밤이 되자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민수를 데리고 밤낮으로 일했다. 건물 계단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눈 오는 날도 쓰레기를 치웠다. 손이 튼 채로 집에 돌아와 민수의 밥을 차렸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샀다. 내 이름으로 된 집.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제 늙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미자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미자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피를 나눈 아들, 그들이 지금 미자를 밀어내고 있었다. 새벽 2시 미자는 잠에서 깼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지은이었다. 진짜 괜찮겠어? 엄마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괜찮아. 이미 리모델링 비용 들어갔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 몇 년만 버티면 명예 이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과분한 집이야.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어. 미자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제 미자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이건 점령이었다. 서서히, 조용히 자신을 밀어내려는 계획이었다. 미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동이 트기 전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봄은 올 것이었다. 미자도 알았다. 긴 겨울이 끝나면 자신의 봄도 다시 올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다. 미자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민수와 지은은 출근 준비에 바빴고 미자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다. 미자가 받았다. 언니 나야. 동생 김미숙의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에 미자는 반가웠다. 미수가 잘 지내? 응. 그런데 언니, 내가 병원에 좀 다니고 있어. 심장이 철렁했다. 동생은 몇 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지만 관리를 잘한다고 했었다. 무슨 병원? 큰 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는 거. 근데 언니, 혹시 모르니까 말인데 내가 만약 먼저 가면 내 재산은 언니한테 가게 해뒀어. 유언장 썼어. 무슨 소리야? 아직 60도 안 됐잖아.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언니가 날 키워줬잖아.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미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미자는 16살이었고 미숙은 9살이었다. 미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을 키웠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 자금도 보탰다. 그런 동생이 이제 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수가 괜찮아.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 근데 언니, 요즘 집은 괜찮아? 민수랑 잘 지내?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응, 잘 지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득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지은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동생이야. 아, 고모님. 요즘 어떠시대요? 괜찮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미숙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미자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다.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다. 이제 세상에 자신과 피를 나눈 사람은 민수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미숙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미자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은평구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약 1억 원. 합치면 3억 원가량 되었다. 미자는 동생의 마지막 선물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 사실을 민수와 지은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사흘 후 저녁, 지은이 다가왔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고모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괜찮아. 상속 절차 같은 거 복잡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민수 오빠도 걱정하고 계셔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가 다 해주신대. 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사실 요즘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상속세, 양도세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세금 관련 기사였다. 요즘은 자녀 명의로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대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민수 오빠가 상속세를 엄청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지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세무서에서 추적하면 증여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미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직접 나섰다. 저녁 식사 후 민수는 미자 옆에 앉았다. 엄마, 지은이가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응. 솔직히 엄마 혼자 그 많은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엄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다며요. 그건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자는 알았다. 그 진심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재산을 향한 거라는 걸.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늙었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해. 가스불도 안 켜놨어. 누가 그러던? 민수는 말을 잃었다. 지은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엄마, 오해 마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미자는 또다시 복도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안 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아. 지은의 목소리였다. 그럼 어떡해? 방법은 있어. 어머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병원 기록 만들면 돼. 치매 초기 진단받으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되잖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심해? 우리가 이 집 리모델링 하는 데만 얼마 들어갔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한테 올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한 거야.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치매 진단, 법적 능력 제한. 그들은 미자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 어머니, 제가 좋은 병원 하나 알아봤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가실래요? 난 괜찮아. 나이 들면 정기검진 받아야죠. 저도 같이 갈게요.
미자는 거절했지만 지은은 계속 설득했다. 민수도 가세했다. 결국 미자는 병원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병원에서 의사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했다. 그림 맞추기, 단어 기억하기, 날짜 말하기. 미자는 모두 정확히 대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이십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세요.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은 말이 없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들은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날 밤 미자는 친구 이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자는 미자의 40년 지기였다. 같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며 만난 사이였다. 선자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미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바뀐 도어락, 사라진 사진들, 상속금, 치매 진단 시도까지. 선자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미자야, 이건 심각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증거를 모아야 해. 녹음이든 문자든. 그리고 변호사 만나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싸워야 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목련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직 겨울이었지만 미자는 알았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쳤다. 민수와 지은이 식탁에 앉았을 때 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다. 요즘 냉랭했던 분위기와 달랐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응. 날씨도 좋고. 민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미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이 출근하자 미자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선자였다. 선자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종로 다방. 우리 자주 가던데.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방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어락 변경 날짜, 가구 교체 시점, 병원 방문 일시, 복도에서 들은 대화 내용까지. 이게 다 증거야? 응.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녹음이나 영상이 있어야 한대. 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탐정 써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믿을만해. 탐정이라니 돈이 얼마나 들어? 걱정 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자. 이틀 후 미자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다. 탐정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다. 미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재산 문제로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집안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본인 집이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모일 겁니다. 미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비용은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주일 후 김철수는 미자 몰래 집에 들어와 거실 화분, 시계, 액자 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미자의 방에는 녹음기를 놓았다. 이제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될 것이었다. 그 사이 지은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미자는 일부러 건망증을 연기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미자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 하나. 미자는 망설이는 척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녹음기에는 지은과 민수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머니가 흔들리고 있어. 진짜로 서명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위임장만 받으면 끝이야. 필요하면 서명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건 불법 아냐? 누가 알아? 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돼. 병원 기록도 만들 수 있어. 내 사촌이 변호사거든. 미자는 이어폰으로 녹음을 들으며 손을 떨었다. 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그들은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카메라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지은이 부동산 중개사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은평구 이 동네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매각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이 동네 집 찾는 사람 많거든요. 좋아요. 명의자가 고령이라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 대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임장 있으면 되죠. 미자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가족 사진들이었다. 미자가 소중히 간직하던 창고에 처박았다던 그 사진들. 민수는 사진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린 시절 미자와 함께 찍은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두 찢겼다. 미자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박민지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미자는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수첩 기록, 병원 진단서. 박민지는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노인학대, 주거침입까지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서명 위조 계획과 집 매각 시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녹음도 합법적으로 수집된 거고요. 그럼 언제 고소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조금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증거요? 위임장 서명을 받으려는 현장을 잡는 겁니다. 그럼 미수가 아니라 실행으로 넘어가죠.
형량이 달라집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선자가 있고 탐정이 있고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자 자신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조심하셔야죠.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다. 미자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수첩에 적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견디자. 봄은 온다. 창밖으론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목련나무 가지에 하얀 눈이 쌓였다. 겨울은 깊어졌지만 미자는 알았다. 이 추위가 끝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필 거라는 것을. 2주가 지났다. 탐정 김철수는 미자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며느리분이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 위임장 서류 준비하는 장면, 심지어 수면제까지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면제요? 네. 어머니를 재우고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다. 그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박민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경찰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와 지은이 출근한 사이 미자는 집안을 정리했다. 그들이 버린 사진들을 쓰레기통에서 꺼냈다. 찢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다. 어린 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순수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저녁, 민수와 지은이 퇴근했다. 미자는 그들을 거실로 불렀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미자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6개월 안에 재산을 모두 넘기게 만들 거예요. 치매 판정도 받아낼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였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섰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났어요? 내 입에서 나왔지. 미자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지은이 부동산 중개사와 대화하는 장면. 민수가 사진을 찍는 장면. 위임장 서류를 준비하는 장면. 수면제를 구입하는 영수증. 엄마, 이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자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뭘 못해줬니? 엄마, 40년을 청소하며 너 키웠어. 대학 보냈고 결혼 자금도 됐어. 이 집도 너 편하게 살라고 내줬어. 근데 너희가 한 게 뭐니?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오해 아니야. 너희는 날 쫓아내려 했어. 치매 환자 만들고 서명 위조하고 집 팔려고 했잖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어. 미자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자가 문을 열자 박민지 변호사와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김미자 씨 맞으십니까? 네. 고소 접수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씨, 박지은 씨 계십니까? 민수와 지은은 얼어붙었다. 경찰은 안으로 들어왔다. 사문서 위조 미수, 재산 편취 미수, 노인학대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지은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가족 간이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수는 미자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엔 고요함만 남았다. 박민지가 미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네. 할머니는 당신의 존엄을 지키신 겁니다. 그날 밤 미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마셨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창밖으론 달빛이 들어왔다.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제 곧 봄이었다. 미자는 알았다. 자신의 봄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다. 미자는 매번 법정에 앉아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말은 무력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민수, 징역 18개월. 피고인 박진은 징역 22개월. 불법 처분 시도한 자산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법정은 조용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돌아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미자는 그를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법정을 나서며 박민지 변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끝났습니다. 네. 이제 평온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기도 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 그게 미자의 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집엔 더 이상 추억이 없었다. 사진은 찢겼고, 가구는 바뀌었고, 사람은 떠났다. 이젠 떠날 때였다. 이선자가 도와주러 왔다. 미자야, 어디로 갈 거야? 조용한데. 바다 보이는 곳. 혼자? 응. 이젠 혼자가 편해. 그래도 가끔 연락해. 나 심심하잖아. 미자는 웃었다. 40년 지기 친구.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달 후, 미자는 강원도 속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동생 미숙이 남긴 상속금과 위자료로 마련한 집이었다.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아침마다 미자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를 보고 조용히 걸었다. 서울에서의 40년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민수였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생각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잊고 욕심만 부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답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봄이 왔다. 미자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다. 목련은 아니었다. 작은 펜지였다. 보라색, 노란색, 흰색. 작지만 선명한 색깔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선자가 놀러 왔다.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좋고. 그치? 근데 심심하진 않아? 아니, 오히려 편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자야. 응. 너 정말 대단해. 뭐가? 끝까지 싸웠잖아.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미자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줄. 원래 강했어. 그걸 몰랐던 것 뿐이지. 선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랬다. 미자는 원래 강했다. 40년을 혼자 버텼고, 아들을 키웠고, 집을 샀고, 배신을 견뎌냈다. 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저녁 미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해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파도만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미자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문득 어린 민수가 떠올랐다. 6살 민수. 엄마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던 그 아이.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엄마 예쁘지? 라고 웃던 얼굴. 그때의 민수는 순수했다. 진짜였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닐지도 몰랐다. 처음부터 미자가 모르던 면이 있었을지도, 아니면 세상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지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미자가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미자는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잘했어. 내 존엄을 지켰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하지만 가슴속엔 남았다. 확신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미자는 수첩을 펼쳤다. 빈 페이지가 펼쳐졌다. 새로운 페이지. 미자는 펜을 들고 적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미자로.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악몽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졌다. 펜지 화분에 물을 주며 미자는 생각했다. 이 꽃들이 시들면 다시 새 꽃을 심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미자는 계속 꽃을 심을 것이다. 그게 사는 일이니까. 현관 앞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와 있었다. 이번엔 선자였다. 미자야, 다음 주 놀러 갈게. 떡 만들어줘. 내가 해주는 인절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자는 웃으며 편지를 접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떡 만들 재료를 확인했다. 찹쌀, 콩가루, 소금. 다 있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손으로 일하고 사람을 돌보고 밥을 짓고 살림을 꾸렸다. 그게 미자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이제는 미자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다.
자신을 위해 집을 꾸몄다. 자신을 위해 꽃을 심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갔다. 하얀 날개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미자는 쌀 씻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날고 있었다. 67년을 살아온 이 몸으로, 주름진 이 손으로 미자는 이미 자유로웠다. 그날 저녁 미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떡을 만들었다. 선자가 좋아할 것 같다. 바다가 예뻤다. 내일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할까 생각 중이다. 서예 배우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고 누가 그랬다. 맞는 말이다. 일기장을 덮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서울에선 보이지 않던 별들. 이제 미자의 하늘에는 별이 있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학대를 용인하는 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엄을 빼앗길 순 없었다. 미자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미자는 살아남았다. 이제 미자는 두려움 대신 자기 존중으로, 의무 대신 자립으로, 상처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베란다의 펜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작지만 단단한 꽃, 미자처럼. 봄은 왔고 미자는 피어났다.